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강경 긴축 의지가 담긴 연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오늘 무조건 밑으로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현황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었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전에 있었던 FOMC를 정리한 내용을 사실 보여준 건데, 이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 방향성,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폭이 그리고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FOMC 의사록이 보수적으로 나왔죠. 이 보수적으로 나왔고, 여기에다가 카시카리 총재가 또 최고금리가 5.1이 아니라 이전 점도표에 있었던 5.1이 아니라 5.4로 전망. 그러면 5.4로 전망한다. 그러면 5.1보다 금리 인상 한 번쯤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4니까 더 가까운 5.5로 본다라면 시장이 지금 5%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월에 25bp 그리고 3월이나 5월에 또 25bp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보다 2번 인상 더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담감 있는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시장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좀 싸다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물론 시장 장중에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미국 시장 시작부터 좀 따져보면 우선 유럽 증시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급락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좋은 분위기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투자 심리가 괜찮죠.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시카리 총재가 최고금리 5.4% 원래 매파입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그러면서 전망을 하니까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었던 증시가 하락으로 바뀌었었다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강하게 등장한 게 있었죠. 어제도 그야말로 우리 증시에 큰형님 같은 호프 같은 느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멋있게 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여기에서 멋있게 등장합니다. 반도체가 등장을 해서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7.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과 TI, ASML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적게는 한 3% 정도, 그리고 많게는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5.12%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여러 가지 이 악대성 재료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했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추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일 급락을 또 뒤로 하고 5.12% 반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와 마이크론이 중심이 된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하락했었다가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이 내용을 본다면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선 이번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죠. 미국은 25bp씩 상반기, 그러니까 2, 3, 5, 6월에 2번 정도 25bp 인상을 하겠죠. 그럼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거나 5% 정도로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5% 정도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2, 3월 달에 좀 빨리 25bp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유지가 되거나 정도를 받고 그리고 6월 이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죠. 좀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데 FOMC 의사록을 본다라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두 가지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쉽지 않다라는 건 FOMC에서 나왔지만
이 FOMC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원래도 뭐 이런 인과관계가 맞지만 물가가 그럼 안정이 되면 그리고 물가가 좀 떨어진다라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럼 하반기에 충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수, 주가를 좀 본다라면 가격이 좀 싸다라는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가 물론 반도체 세제 혜택도 있고요. 감산 얘기도 있고요. 이렇지만 가격이 싼 부분들도 있거든요. 국내 증시가 어제 본다라면 거래대금도 6조 원대 중반까지 좀 올라왔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2천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긴 했지만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으나 가격적으로 좀 싸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반도체와 테슬라,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게 반도체는 어제 분명히 쇼커버링 물량이 섞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공매도했었던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이 상환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섞였습니다. 반도체가 좋은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어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하락을 멈춰 세웠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다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다우가 0.4% 정도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상승을 한다라면 지수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반도체가 사실은 삼성전자 감산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은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일정 부분 상승 단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쉬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섹터죠. 미국 시장과의 연결은 아니지만 은행주와 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는데 금융주와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제 괜찮았었죠. 최근에 은행주랑 자동차 괜찮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자동차도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이 새해 들어서 3거래일 연속 매수했죠. 근데 매수 금액이 1월 2일은 53억, 1월 3일은 883억, 1월 4일 어제는 2610억입니다. 외국인의 이런 긍정적인 매수가 오늘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관은 12월 28일부터 4일 동안 그야말로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이너스 1억 순매도죠. 1억 순매도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순매수 전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은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야말로 급등세, 그러니까 급회복세를 보여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연결시키는 이유 궁금합니다. 우선 메모리가 좋았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시작은 삼성전자가 먼저 끊었죠. 시작 테이프는 삼성전자의 어제 상승.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 상승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상승했고 그 외에 마이크론 대장 다음에 동생들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요. 근데 국내에서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할 때는 세제 혜택에 기사들은 좀 더 많이 집중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상승하면 세제는 지금 국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 상승 안 해야지 맞는데 마이크론 상승하죠.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이유가 국내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 감산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4분기 실적 안 좋은데요. 내년 1분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좀 좋아지고 내년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은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증시에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반등은 지금 못합니다. 금리 인상이 좀 멈춰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고 좀 얇은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뭐 실적도 중요한데요. 뭐 지금은 또 가격에 대한 중요도도 같이 좀 부각이 됩니다. 가격이 좀 싼 종목들, 이 시장에서 기관들이 특히 좀 부담이 덜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삼성전자 오늘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제죠. 거의 54,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57,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관련해서 좀 삼성전자 내용들 어떤 부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우선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랐었던 이유가 삼성전자 감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23년 메모리 설비 투자 기존 계획 대비 최소 10% 이상 축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축소하는 이유가 메모리 가격도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23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이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적자가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좋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웬만하면 흑자가 납니다,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 증권사들마다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데는 15% 이상 설비 투자 축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 그리고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보수적인 실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온다,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래도 주가는 사실 영향 거의 안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닝 쇼크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축소 계획보다 설비 투자를 더 많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반도체의 가격은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그럼 가격에 대한 반등 속도를 좀 본다라면, 우선 23년도 2분기가 재고는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은 3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으면 4분기인데 웬만하면 3분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도 같이 3분기에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가 3분기에 올라가느냐? 보통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 시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내년에 7월이나 8월에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럼 주가는 1월이나 2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당장 또 본다라면 그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입니다. PBR 기준으로 1.1에서 1.2배 정도 사이 정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